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얀센 백신 예약이 시작되고 1차 접종자는 9인 이상의 가족 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방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100만 명 더 늘렸습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수험생 30여 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지는데 양도세율은 최고 75%, 종부세율도 2배 인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임기를 시작합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은 이번이 33번째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어젯밤 첫 TV 토론에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경선 관리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MBN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엔 짙은 안개가 끼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광주는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100만 명 더 늘렸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추가한 겁니다. 이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은 오늘 0시부터 시작됐는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현역 군 간부와 군무원의 30세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1회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본격적인 접종 인센티브도 시행됩니다. 강영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직계가족은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14일이 지났으면 직계가족 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접종을 마쳤다면 두 사람을 제외한 직계가족 8명이 모여 최대 10인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임의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을 이용해도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운영이 점차 재개되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1회 이상 접종자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미술, 컴퓨터 교육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끼리 합창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대면 면회가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 사람만 접종을 완료하면 가림막 없이 면회할 수 있어집니다. 금전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주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가 10%를 넘어선 가운데 접종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69.2%가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조사보다 7.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5%가량이 접종을 추천한다고 답하는 등 접종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100만 명당 10명 정도로 보고된 희귀 혈전증 사례인데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취약시설 종사자 30대 남성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을 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지난 9일과 12일 심한 두통과 경련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정맥 혈전증과 뇌출혈, 뇌전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액응고 장애 자문단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례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희귀 부위라고 하는 뇌 정맥동에 혈전이 생겼고 혈소판 숫자가 15,000개 이하로 감소된 그런 임상적인 그런 기준에는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327만 명 가운데 첫 사례지만 영국에선 100만 명당 9.5명, 유럽연합은 10명꼴로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 4주 안에 호흡곤란과 두통이 발생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또 기운이 떨어지거나 접종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기면 부작용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한을 30세 미만으로 정할 때 이러한 희귀 혈전증 발생 빈도를 이미 반영했다면서도 필요시 접종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고3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나오는 등 산발적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2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75명, 비수도권에서는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될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으로 보건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질 경우에는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급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체 교직원과 3학년 학생들이 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내부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여전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2살 이상 인구 59.8%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 최대 3,700만 명이 여행을 떠나는 등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이른바 보복 여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매일 3만 명 가까이 감염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분 만에 날치기 통과라며 33번째 야당 패싱을 보여준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의 채택과 법사위 선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남짓으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석 달 가까운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검찰개혁 등 현안이 밀려있고 후보자 의혹도 해소됐다며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습니다. 아들 문제도 170만 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그 난 자체가 아버지 직업 직위를 쓰도록. 항의 차원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설득까지 하였습니다. 곡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나아가 김용민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게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회 시간에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던 김남국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제거했고 김 총장은 오늘 임명장을 수여받고 정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이 어젯밤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당내 대선 운영 방안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MBN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선 날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 특정인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선을 치른 데 있어가지고 단일화 무쇠, 통합 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무새같이 그런 말만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홍문표, 조경태 후보 역시 당내 후보를 키우는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린 자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엄격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에 반해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통합과 영입이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 분열되면 필패입니다. 먼저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후보들 모두 와서 기득권 없는 공정한 경쟁하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개파 논란이 언급되는 등 예비 경선 1위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견제구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로 계속 저희가 그동안 유승민계라고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5명은 오늘 오후 5시 46분 방송되는 MBN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9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주도권 토론과 청문 토론, OX 퀴즈로 알아보는 스피드 질문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돼 후보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 조국의 시간 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끌시끌합니다. 당내 소정파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에 나선 가운데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당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퇴 사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통해 출간을 예고하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갈 길 바쁜 더불어민주당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준석 돌풍으로 국민의힘이 주목받는 사이 당내 자중질환만 드러나는 겁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으로 활력이 만발한 반면 우리 당은 다시 조국의 시간이라는 수렁에 빠져들 수 없다고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촛불항쟁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일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반면 조국이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된다. 외로이 싸웠던 선봉장 조국 등의 표현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일 예정된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국 사태 관련 사과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모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4.7 재보선 참패 이유들은 민심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각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강릉을 찾아 사선 권성동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정권 교체 요구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오선 정진석 의원과도 만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의정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업자 3명과 함께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환경미화원이 분실물이라며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가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로 판명났죠.
MBN 취재 결과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해당 휴대전화를 지난달 11일에 주었다고 특정하고 발견 장소는 물론 주운 지 19일 만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의 중요 단서로 여겨진 친구의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은 해군 장비까지 동원해 수색해왔습니다. 한 달 넘게 찾지 못했던 전화는 결국 한강공원 분실물 신고로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현재 경찰은 환경미화원 60대 남성 B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5월 11일에 습득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지 19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휴대폰 습득되는 거야. 경찰이 와서 하다가 서쪽이가 데려가더라고. B씨는 동료미화원이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유실물 신고를 할 때 보관한 채로 잊고 있던 휴대전화를 안내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손정민 씨 일행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습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습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경찰은 다른 CCTV를 분석하고 주변인 조사는 물론 친구 A씨와 환경미화원 B씨의 휴대전화 모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 P4G 서울 녹색환경 정상회의가 어젯밤 막을 내렸습니다. 이 주최국 정상으로 토론을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논의 결과를 정리한 서울 선언문의 채택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P4G 정상 토론 세션.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토론에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 등 13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사회의 연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역시 개도국의 동참을 강조하며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ll have to do it. In addition, we are working with the private sector to bring literally trillions of dollars to the table now for investment in climate-related initiatives. 약 1시간 반에 걸친 토론이 끝나고 결과문서인 서울선언문이 38개 참가국과 9개 국제기구 등의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파리 기후협정의 이행과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등이 핵심입니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폐회사와 차기 개최국인 콜롬비아 대통령의 발언을 끝으로 이틀간의 P4G 정상회의 일정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장명훈 기자가 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오늘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임대차 계약이 적은 수도권 외 도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또 출장이나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계약과 교육시설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1년간 계도 기간으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당장 과태료 처분을 받진 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세금이 지금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를 반년세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또 역시 금액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자료의 신뢰도 등을 따져본 뒤 오는 11월쯤 일부 자료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높아지고 종부세율도 2배 뛰는데 다주택자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압박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대 20%포인트 중과했던 양도소득세율이 이제는 30%포인트로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3주택자는 세율이 최대 75%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기간에 사고 파는 투기성 주택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을 팔면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크게 뛰고 6 내지 45% 수준이었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로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세율이 종전보다 2배 높아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에게는 최대 6%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높아진 세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드릴 사람들은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 부분이 증여를 하거나 매각을 이미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급속하게 안정이 된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여당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정 간 의견이 분분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5년 동안 가족 명의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에 첫 강제 수사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러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7년 성산대교 의혹 관련해서 확보하신 건지.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년간 활동하면서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해왔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수주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일면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후 정치인의 이해충돌을 법으로 강하게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 4월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에 피고 발인인 박 의원의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경기도 성남 수진 신흥재개발지구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직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LH 현직 직원 9명과 전직 직원 1명의 성남 수진 신흥지구 재개발 지역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사업자 2명과 함께 재개발지구 일대 80억 원에 달하는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해 출동한 아시아계 여성 경찰관이 공격당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아시아계 여성 경관이 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은 체포에 응하려는 듯 두 손을 머리에 올립니다.
여성 경관이 손에 장갑을 끼려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경관을 넘어뜨립니다. 등에 맨 무기를 쓸 수 없는 상황. 남성에게 눌려 꼼짝없이 공격당하던 경관은 행인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코와 얼굴을 다쳤지만 중상은 피했습니다. I felt like he could really do damage, that if we don't get him off of her right away, he could really do some damage. 여성 경관은 거리에서 아시아계를 위협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자신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33살 제라르도 콘트레라스로 경찰 폭행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하원에서 아시아계 중호방지법이 통과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계 차별에 반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라면 학교 교실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이런 모습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AI가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는 교육 현장을 유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휴대전화 속 AI와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I'd like shrimp pizza. Okay, do you want thin crust or original? Thin, please. 사람이 맥락에 맞는 말을 하면 AI가 정확도를 판단해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미래 영어 수업은 AI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수학 수업도 바꿨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PC로 문제를 풉니다. 어느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AI가 기억해서 자주 틀리는 문제는 다시 풀 수 있게 합니다. 선생님도 한 명은 모든 아이들의 그 수준을 이제 어떤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AI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AI가 가져온 학교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팅했던 세팅값과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한 고등학교의 AI 수업 시간.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는 지팡이.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수화를 통역해주는 스피커 모두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력을 대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의 일상을 또 되찾아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로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런 AI 만들기가 4년 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이 됩니다. AI와 함께 배우고 AI를 직접 설계하는 학생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교육 현장의 모습을 AI는 순식간에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금 전 칠레 해안에 밀려온 구름 계곡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가정집에 난데없이 떨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집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떨어진 건 다름 아닌 얼음 덩어리. 그 무게가 5kg이 넘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밀러먼 씨 가족은 폭탄이라도 떨어진 줄 알았다는데요. 침실에 있던 밀러먼 씨 바로 옆으로 이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다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박인지 뭔지 아직도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네요. 이번엔 어둡고 침체했던 동네에 한 줄기 빛이 돼주는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힙합 노래를 불러주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선생님. 난 똑똑해, 난 기분이 좋아를 외치자 학생들도 입을 모아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직접 힙합 스타일로 노래를 만든 건데요. 끊임없는 자기 암시의 힘을 믿는다고요. 일부러 환경이 열악하고 폭력 사건이 잦은 멤피스 지역의 학교를 선택했다는 이분. 덕분에 아이들도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네요. 매미는 성충이 된 후엔 한 달 정도밖에 못 살지만 성충이 되기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무려 17년까지 걸린다는데요. 그동안 별렀던 건지 존재감을 뽐낸 매미가 화제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생중계 중인 기자. 그런데 옷깃을 타고 뭔가가 기어 올라가는데요. 다름 아닌 매미입니다. 뒤늦게 목 뒤 매미의 정체를 안 기자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매미가 더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이 기자는 상원을 출입하는 CNN의 마누라주 기자인데요. 아무리 베테랑 기자도 매미의 깜짝 출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달력도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이 필요합니다. 아침 9시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도 오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6.8도, 전주는 20.2도, 안동 15.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25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목요일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금세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